중국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이 누구를 대체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조기 방중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방미하도록 초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김해공항에서 이제 일본 정부 대표단의 차량 행렬이 경주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해공항에서 경주까지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속 60km로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이게 지금 교통 통제를 길목마다 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50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린원의 전용 헬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김해공항에서 경주까지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국가주석도 자동차를 타고 차량으로 경주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역시 전용 차량을 타고 경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동 시간 한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숙소에 들러서 준비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길에 미중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중국 역시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화통신을 통해서요. 양국 정상이 경제와 무역,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방금 전해드린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누구를 대체하려 한 적이 없다.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발언을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서로 선을 지키면서 우리 경쟁적인 협력을 하자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도 될까요? 네, 중국은 계속해서 미중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히토류 공급은 중국에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 대두 수입도 중국에서 즉시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칩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이거는 중국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에 대한 관세 20%였는데 이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대미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했다라고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미중의 협력이 장기적인 이익이다. 그리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서로 관세율을 올리면서 145%, 125%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상호 보복하는 치킨 게임은 악순환밖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히토류, 대두 이렇게 구체적으로 품목을 열거했습니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크게 경제, 무역 그리고 에너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인문 교류를 촉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대학 내에서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뭐 비자 발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비자를 다시 갱신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찰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자 문제도 미국이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것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신화통신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미중 회담 결과 전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 경제, 무역,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대화가 대립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더 좋다고 강조했다는 거고요.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기보다는 협력의 장기적인 이익에 집중하자.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우리 사이의 문제 리스트는 줄여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담 전에 중국이 껄끄러워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이제는 핵실험을 하겠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발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측이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선 그 신화통신의 발표를 국제 정치적 전략적 해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립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이제 수사적인 메시지예요. 어느 국가나 대립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어요. 외교적 메시지, 수사적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국제정치적 전략적 메시지가 이제 상충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대체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상 변경 국가라고 자꾸 규정하지 마라. 현상을 유지하는 국가다. 패권 도전 국가로 규정하지 마라.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달라진 지점이 뭐냐면 덩샤오핑의 도광량에 즉 조용히 미국과 협조를 하되 조용히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면 그 기점으로 해서 현상 변경적 정책을 굉장히 대거 쏟아내면서 그 신형 대국 관계, 신형 국제 관계, 중국몽 쏟아내면서 대국 굴기로 한 것을 표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현상 변경 국가고 패권 도전 국가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대국 굴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상충되는 게 뭐냐면 개혁 개방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예. 자유무역이 답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게끔 추종하는 그리고 거기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지략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앞으로 더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 더 공세적으로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다자적인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는 게 결국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후 질서에서의 미국을 견제한다기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낮추고 그 현재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리더십 공백이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차기 국가는 중국이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통해서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신화통신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이민, 통신 사기 방지, 자금 세탁 방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전망은 밝다. 그러니까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전망이 밝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던 이슈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중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중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 미국이 따라오면 주도권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다고 보고 또 이 이슈는 특정 국가의 뭐 국익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의 그렇습니다.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국의 말을 경청하게 하는데 유리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리고 메시지를 낸 포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화통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광활한 바다와 같다. 규모와 회복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다는 내용을 신화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 측의 발표가 어느 정도 종합이 됐어요. 물론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두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공식 발표가 따로 또 있을 겁니다만은 교수님 양측의 발표를 종합해서 보셨을 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휴전이라는데 즉 무역 전쟁의 휴전이라는데 당분간 일단은 그 합의한 거 합의했고 당분간 지속할 의지는 있다.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소통할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치가 있고 미국은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해야 될 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어서 뇌관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고 이 뇌관이 작동되지 않게 수면 아래로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후속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그 후속 정상회담 일자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을까요? 지금 양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아닌가요? 지금은 관세 협상 무역 전쟁 아이템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국제 정치에 보면 상위 정치가 있고 하위 정치라는 게, 상위 정치는 군사, 안보 막 이런 거, 하위 정치는 뭐 기후, 경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상위 정치까지 하다 보면 정말 강대국 정치로 이제 얘기가 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 약간 주안점을 둔 것 같고, 그래서 타이완 얘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핵무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회담 전에 이 얘기를 했다. 중국을 대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핵 실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러시아를 상대로는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면 자꾸 핵카드를 만지작거려요. 유럽에 뭐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뭐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뮬레이션한 걸 막 내놓기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핵카드 만지작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핵 억지력을 가동시키기 위한 게 하나 있고, 중국을 상대로는 핵 군축에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핵 군축을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강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중국도 핵 군축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걸 한 게 있고, 북한에도 사실은 메시지를 낸 게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만나고자 했는데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핵 카드를 한번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요청할 때는 좀 만나야 된다.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미국을 보내주고 다가올 회담들을 이제 알아봐야 할 시간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저희가 충실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또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후일담이랄까요? 이런 것도 남기고 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올린 포스팅이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류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특히 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또 한류의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한을 마치고 떠났지만 후일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죠. 1997년생입니다. 20대고 역대 가장 어린 최연소 대변인인데,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황리단길에서 한국 화장품을 득템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품목들을 뭐 스킨케어 득템하면서 한 13가지 종류를 예, 사진 봤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마스크팩, 클렌저 이런 것들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스팅을 올렸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아, 정말 좋은 품목, 인기 있는 품목만 잘 골라서 샀네. 마스크팩도 있고요, 그렇죠. 역시 화장품은 한국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레빗 대변인 역시 젊은 여성답게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을 가장 핫한 곳에 가서 잘 사갔다라는 어떤 후일담 역시 지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후일담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예. 이제 만찬장에서 어제 칵테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배를 했는데 샴페인 대신에 뭔가 다른 걸 마셨다라는 사진들이 또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네. 봤더니 이제 콜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렇죠. 것으로 네. 유명한데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특별히 제로콜라, 당이 없는 제로콜라를 네. 공수해 와서 이제 만찬장에서도 놓고 마셨다라는 또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